되어 반갑습니다. 빔 엣지백 툴 튜토리얼을 맡고 있는 티안빌딩의 최지훈입니다. 저는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어컨 냉방을 활용한 실내 환기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H백 냉방 실내 환기 설정한 파일을 수정하여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를 분석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빔 엣지백 툴 클라이언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연습한 파일명은 example 에너지 플러스 alt1 190513입니다. 그럼 이 파일명을 더블 클릭하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파일명을 찾지 못하시겠으면 프로젝트 매니저의 로드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후 Alt1 냉방 환기 시뮬레이션한 파일을 찾아서 클릭해서 선택한 후 오픈을 클릭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Alt1과 같이 엑스포트 기능을 이용하여 Alt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하고 엑스포트를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 파일명을 입력한 후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가 5월 30일이어서 example 에너지 플러스 alt2 190531로 정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클릭해 주세요. 엑스포트로 새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든 후에 자동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시면 alt_ 190513으로 지난 시간에 연습한 파일명이 그대로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상단 탑 메뉴에 파일의 클로즈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N을 클릭하여 현재의 파일을 닫아줍니다. Yes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로드 프로젝트를 클릭한 후 방금 만든 example 에너지 플러스 alt2 190531을 찾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한번 클릭한 후 오픈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새로 엑스포트된 파일에는 에너지 플러스 계산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 파일은 ESO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럼 다시 탑 메뉴 밑에 단축키 중 돋보기 모양의 애널리틱스를 클릭합니다. 에너지 플러스나 난나드로 계산한 결과를 보는 단축키입니다. 애널리틱스의 우측을 보시면 내비게이터 화면 밑에 애널라이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우측 끝에 점점점을 클릭해 주세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 자료에서 example 에너지 플러스를 클릭하면 E 플러스 out.eso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포스팅에서도 E 플러스 out 이 파일을 올려놓았으니 다운한 후 찾아서 오픈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E 플러스 ESO 파일은 제가 싱크닷컴에 올려드린 파일에도 있지만 여기서 찾지 못하시는 분은
저희 공식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 파일의 데이터를 올려놓고 있으니 다운받은 후 찾아서 열기를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픈을 클릭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뜨면서 결과가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 기본으로 나오는 그래프는 에너지 플러스 1에서 불러온 기후 데이터 표입니다. 표 위의 단축키 중 돋보기 모양의 애널리틱스를 클릭하여 다시 3D 도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온 3D 도면에 우측 비주얼라이즈 뷰가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 환경 설정 및 분석 결과를 색상으로 필터하여 보는 기능입니다. 먼저 추드를 클릭하고 템퍼러처를 클릭하고 서피스 템퍼러처 즉 내피나 외피 온도를 클릭해줍니다. 건물이 연녹색과 녹색으로 바뀜을 볼 수 있습니다. 외피 표면 온도의 차이를 색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탑 메뉴의 뷰를 클릭 후 리전트 분포도를 클릭하면 온도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측 앰비언트를 클릭하면 현재 시점은 날짜를 2019년 6월 1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단 외피 온도라 표면 온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리전트 바의 최소 온도를 17도에 27도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조절하면 위와 같이 분포도의 색상이 약간 바뀜을 볼 수 있습니다. 19도에서 29도가 알맞을 것 같습니다. 탑 메뉴의 뷰에 리전트를 다시 클릭하여 분포도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추조를 클릭하여 지오메트리 컬러를 선택하면 비주얼 모드로 돌아옵니다.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서 블록 메시 바를 클릭한 후 회색 형광등 즉 하이드를 클릭하여 블록 메시를 숨깁니다. 블록 메시를 숨긴 후 3층과 2층 사이, 천장과 슬라브 사이를 메꿔줄 것입니다. 오픈폼 계산 시 불투명 객체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우스 휠을 내려서 줌 아웃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전체 선택 해제를 합니다. 빈 공간을 메꿔주기 전에 먼저 일단은 외부에 있는 블라인드 창을 숨겨보겠습니다. 왼쪽 내비게이션의 지오메트리 바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원하는 건축 요소만 선택하기가 가능합니다. 셀렉트 바이 서피스 클릭하고 윈도우 쉐딩 클릭하고 블라인드 클릭 5를 클릭해주세요. 중앙 3D 도면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후 퀵 메뉴 중에 하이드를 클릭하여 블라인드만 숨겨줍니다. 그럼 모델을 클릭하고 지오메트리 클릭, 파라곤 순서대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델 클릭, 지오메트리 클릭, 폴리곤 클릭, 2층과 3층 사이 바닥 슬래브와 3층과 지붕 사이 천장 슬래브 사이의 빈틈을 폴리곤 기능으로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3를 눌러 스냅 모드를 켜고 화면과 같이 빈틈의 한 면을 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스냅 포인트를 클릭한 후 OK를 누릅니다.
스냅 포인트, 클릭, 클릭, 클릭.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했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서 전체 선택 해제를 한 후 다시 폴리곤을 클릭합니다. 스냅 포인트로 네 포인트를 찍은 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포인트를 클릭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다시 컨트롤 D, 전체 선택 해제, 폴리곤을 클릭하고 OK를 클릭. 2층과 3층에서는 마지막인데요. 컨트롤 D를 눌러 전체 선택 해제하고 폴리곤 클릭, 스냅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다시 하면은 지금 밑에 2층과 3층의 틈은 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지금 만든 틈 4개의 폴리곤을 클릭하여 선택해 주겠습니다. 선택한 후 기본점을 스냅 포인트로 잡아 스냅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여 위의 쪽도 똑같이 복사해 줄 예정입니다. 상단의 세트를 클릭 후 화면과 같이 밑면 포인트를 하나 클릭하여 기준 스냅 포인트를 잡습니다. 세트를 클릭 후 밑면의 끝에 포인트를 클릭, 컨트롤 C를 누르고 3층과 지붕 사이 포인트로 옮겨 보겠습니다. 컨트롤 C 클릭, 컨트롤 C를 누르기 전에 메꾸 자리 근처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클릭하진 않고요. 컨트롤 C를 입력하면 복사할 자리로 스냅 포인트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컨트롤 D를 눌러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잘 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블록 메쉬의 흰색 형광등 쇼를 클릭하여 숨김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블록 메쉬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세트를 누르고 먼저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플로어 플랜 에너지 플러스는 형광등을 클릭하여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남쪽과 서쪽 사이의 밑 포인트를 스냅 포인트로 잡아 북쪽 방향의 메쉬의 두께를 늘릴 건데요. 늘리는 이유는 북쪽 방향에 창문을 열어줄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메쉬의 포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블록 메쉬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세트를 누르고 화면과 같이 서쪽과 남쪽의 사이 한 포인트를 클릭하여 기존 스냅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세트를 클릭하고 남쪽과 서쪽 한 포인트를 클릭, 스냅 포인트가 잘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창문의 연쪽 기류를 보게 하기 위해 한 면만 블록 메쉬 공간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에서 Y축의 첫째 칸 상대값을 1.18로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Y값이 11.8m 정도로 늘려납니다. Y축에 1.18을 클릭하고 엔터 하면은 약 11.7953m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3D 도면상에서도 북쪽 창만 어느 정도 두께가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D로 전체 선택 해제를 한 후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려 3층 방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D를 하고 마우스를 앞으로 굴려 자연환기를 위해 열어줄 창문 2개를 설정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F3을 클릭하여 스냅 포인트를 해제하고
키보드 Z를 클릭하여 Z축을 고정합니다. 다시 마우스 좌 버튼을 고정한 채로 우측으로 움직여서 밖으로 나간 후 블록메시 밖으로 나올 때까지 녹색 공을 잡아당깁니다. 이쪽 공이 아니라 이쪽 공입니다. 혹은 파란색 공을 잡아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당겨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창문의 각도를 조정하면 에너지 플러스 결과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오픈폼 계산 범위 바뀐 블록메시 밖으로 창문을 이동한 후 새로운 창문을 만들어 열어주겠습니다. 옆에 창문 요리도 동일한 과정으로 밖으로 불러내 보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해제해야 합니다. 다시 클릭하여 Z를 클릭하고 밖으로 나와서 파란색 공을 잡아당깁니다. 두 나간 창문이 수평이 될 필요는 없고 적당한 공간이 생기도록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Z를 클릭하여 Z축 잠금을 해제하고 F3을 클릭하여 스냅 포인트를 변경한 후 우측 지오메트리 중 렉탱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D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후 이 창을 선택하고 F3을 눌러 스냅 포인트를 변경하고 지오메트리에서 렉탱글을 클릭하여 좌측 및 포인트 클릭, 우측 상단 포인트 클릭 한 다음에 OK를 클릭합니다. 방금 떼어낸 창문 안쪽으로 새로운 플레인이 생성되었습니다. 플레인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화면과 같이 왼쪽 아래 포인트와 우측 상단 포인트를 클릭한 후 OK를 눌러 블록메시로 불러내온 창문과 동일한 사이즈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표면은 원래 에너지 플러스 계산을 했던 윈도우 34 지오메트리고요. 그런 다음 방금 플레인이란 지오메트리는 아까 만든 정사각형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점을 밖으로 이동하여 사각형 오른쪽 아래쪽에 스냅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공 색깔이 녹색이면 F3을 누르시면 다시 스냅으로 전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스냅이 안 잡히고 창문 밖에서 클릭하면 스냅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스냅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상단 로테이션에서 X의 상대좌표, 즉 X 첫째 칸에 -12를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창문이 약간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단축키 중 벽돌 모양 아이콘 Assign Object를 클릭한 후 익스테리어 윈도를 선택한 후 박스 밖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줍니다. X를 클릭하여 X축을 잠그고 공기 두 번째 창문으로 시점을 이동한 후 컨트롤 C를 하여 화면과 같이 옆에 창문도 70도 각도의 창문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스냅 포인트가 잘 잡지를 못해서 F3을 클릭하고 그래서 스냅 포인트를 해제한 후 최대한 위치를 맞춰 주었습니다. 다시 컨트롤 D를 하여 전체 선택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인렛 3가지, 아웃렛 3가지, 그리고 에어컨 3가지 각각 회색 형광들을 클릭하여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렛 숨겨졌고 아웃렛 숨겼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3가지 숨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해서 둘러보면 지금 리파인먼트를 했던 메쉬만 남아있고 에어컨은 다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퀵 메뉴 중 하이드를 클릭하여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하이드, 클릭, 하이드, 클릭, 하이드. 나머지 에어컨의 리파인 메쉬도 클릭, 선택 후 하이드 기능으로 다 숨김을 하였습니다. 컨트롤 D를 다시 눌러 전체 선택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려서 밖으로 나간 후 줌 아웃.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휠로 나가서 블록 메쉬, 인렛하고 아웃렛을 설정하는 중간에 그 전에 제가 실수로 세컨드 플로어를 숨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록 메쉬 설정하려고 밖으로 나간 단계부터 2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만들까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양해하는 화면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단계에서 지오메트리에 폴리곤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면이 폴리곤의 면입니다. 폴리곤의 면을 4면을 확장해서 추가를 했기 때문에 2층이 사라졌어도 있거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블록 메쉬 밖의 공간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 않고, 숨김을 하더라도 숨겨진 공간이 블록 메쉬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블록 메쉬고요. 블록 메쉬 밖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설명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블록 메쉬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클릭, 블록 메쉬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화면과 같이 창문을 열어놓은 면만 제외하고 블록 메쉬의 모든 면을 클릭하여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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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럼 위아래 옆 오른쪽 클릭이 잘 되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블록 메쉬 패치 타입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블록 메쉬 패치 타입. 패치 타입에서 월을 아웃렛으로 바꿔준 후 OK를 누릅니다.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여 블록 메쉬 바운더리 컨디션을 클릭합니다. 아웃렛의 경계 조건을 설정할 건데요. 디테일 모드를 클릭하고 TU 동적 압력, TU 동적 압력을 체크 후 변경해 줄 것입니다. T는 인렛 아웃렛을 선택한 후 인렛 밸류를 30도로 설정하고 벨로시티 U는 인렛 아웃렛 인렛 아웃렛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적 압력인 다이나믹 프레셔는 고정값의 픽스 밸류에서 0으로 설정합니다. OK를 눌러 완성합니다. 다시 컨트롤 D를 입력하여 전체 선택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블록 메쉬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창문이 열리면 나간 창문 선택하지 않고요. 면만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 우클릭하여 블록 메쉬 패치 타입 월을 인렛으로 변경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블록 메쉬 마우스 우클릭해서 블록 메쉬 바운더리 컨디션을 하고 디테일 모드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T와 U와 P, R, G, H 동적 압력을 체크할 것입니다. T는 픽스 밸류에서 32도로 설정하고 U는 픽스 밸류에서 Y 값만 마이너스 2.2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동적 압력에서는 픽스 플룩스 프레셔 지금 잘 되어 있는데요. 픽스 플룩 프레셔, 그러니까 픽스 밸류가 아닌 픽스 플룩 프레셔를 선택한 후 0인 것을 확인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블록 메쉬의 인렛의 경계 조건은 온도는 픽스 밸류 고정값의 32도를 설정하였고 U는 픽스 밸류 고정값의 Y만 마이너스 1.1을 설정하였는데 이 뜻은 Y축인 세로축이면 남쪽, 북쪽, 즉 북쪽 방향에서 남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2.1의 북풍이 분다는 설정을 한 것입니다. OK를 클릭하여 완료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하여 전체 선택 해제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위로 굴려 줌인을 한 후 보시면 지금 창문이 잘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셋 필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세트 필드는 선택한 공간 안에 인위적으로 냉방 혹은 난방 장치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사무실 내 온도를 외부 온도와 동일하게 설정할 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무실 실내를 약 23도로 인위적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컨트롤 D를 안 하셨으면 컨트롤 D를 다시 한번 입력해서 전체 선택 해제를 해주시고요. 화면과 같이 양쪽 벽을 클릭하여 선택해 줍니다. 세트 필드를 잡을 기준을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마우스를 우클릭, 세트 필드 크리에이트 이렇게 하시면 세트 필드가 형성됩니다. 아직 형성은 나중에 할 것인데요. 세트 필드를 형성하는 경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세트 필드 프로퍼티즈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박스 투 셀을 클릭하고 T를 클릭한 후 297을 293을 297로 변경합니다. 293은 20도, 약 20도인 온도입니다. 293은요. 그래서 온도를 293, 즉 섭씨 23.83도로 변경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중앙 상단에 물결 모양을 표시하면 CFD 단축키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솔버 기능 중 스타트 컨디션을 클릭하고 T를 25도에서 35도로 변경한 후 O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32도 OK 클릭. 세트 필드는 메쉬를 생성한 후 생성해야 해서 먼저 메쉬부터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스냅피 헥스 메쉬부터 병렬 연산을 해볼 예정입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하고 단축키 1번을 눌러 오픈 폼 엑스포트를 실행합니다. 화면과 같이 메쉬 밖으로 보낸 창문이 2개가 있음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창문이 없으면 에너지 플러스로 계산한 내피 온도 값이 불러와지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폴리 메쉬를 지우겠냐고 하는 팝업 창에 예스를 클릭해 주세요. 아직 만들어진 메쉬가 없기 때문인데요. 잠시 기다리면 설정한 정보들이 오픈 폼으로 전송됩니다. 전송이 완료된 후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눌러 블록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1분 후에 팝업 창이 사라집니다. 블록 메쉬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분할 연산 후 스냅피 헥스 메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Add on, Fluid Simulation Open Form, Run, Decompose Par을 클릭하면은 완료될 것입니다. 프로세서가 0에서 3까지 생성되고 팝업창이 사라지면 디컴포스 파가 완료된 것입니다.
4개로 나눈 CPU로 스냅피 헥스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축키 스타트 스냅피 헥스 메쉬를 클릭합니다. 지난번에 냉방 환기 시뮬레이션에서는 스냅피 헥스 메쉬가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됐는데요. 이번에는 타이머를 통해서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그럼 잠시 후에 편집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스냅피 헥스 메쉬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알트1에서는 즉 냉방 환기를 분석한 알트1에서는 스냅피 헥스 메쉬 생성에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었는데요. 이번에 병렬 연산으로 계산한 결과로는 50분 정도 걸려서 90분과 50분이면 약 40분 정도 계산 시간이 단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스냅피 헥스 메쉬 단계부터 디컴포즈 병렬 연산 시작할 때는 꼭 해줘야 될 것이 리컨스트럭트 파 메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단에 Add on Fluid Simulation OpenFOAM Run Reconstruct 파 메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Reconstruct 파 메쉬는 4개로 분할한 메쉬를 다시 합치는 과정입니다. 잠시 편집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리컨스트럭트 파 메쉬를 하는 데는 약 10분 정도 걸렸다고 기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돌리다 보니까 약 13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셋 필드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Add on Fluid Simulation OpenFOAM Run Case Setup 셋 필드를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얼마 정도 걸리는지 타이머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편집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셋필드의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디컴포즈 파를 다시 실행해서 CPU를 4개로 분할해서 분할 연산을 할 것입니다. Fluid Simulation OpenFOAM Run Decompose 파를 클릭합니다. 다시 또 타이머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13분) 1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디컴포즈 파의 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5번째 단축키 스타트 솔버를 클릭해서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았지만 대략 4분에서 5분 정도 지나서 1회에서 2회 정도의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여기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유의할 것은 유속이나 풍력풍속을 의미하는 U의 값이 최고값이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산이 되고 있지만 유속의 값이 비정상적인, 즉 예를 들어서 6이 아닌 1000, 2000, 만, 10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어딘가에 메쉬에 구멍이 있다거나 아니면 설정 인렛이나 아웃렛의 설정이 아예 틀렸을 경우 비정상적인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의할 것은 온도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지금과 같이 280에서 310이 아닌 500, 1000, 2000, 만이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설정이라는 거죠. 만약 설정이 잘못됐을 때는 계속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 파일 자체에 HVRC 이 파일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어느 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 영상 마지막에 제 카톡 주소가 있는데요. 카톡을 추가해서 저한테 파일이나 이런 증상을 알려주시면 제가 카톡을 상담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약속 시간을 잡고 원격 지원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시면 여기 맥스가 700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게 다시 다음 횟수에서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시 기다려 볼게요. 예, 8에서는 631로 748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시작이 1000, 2000, 4000, 5000 혹은 10,000, 20,000이 되더라도 각 7회, 8회, 6회, 10회, 100회, 200회, 500회 이렇게 각 횟수가 될 때마다 이 U의 최대값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계산이 맞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게 600인데 다음에는 2000, 3000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어딘가 설정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잘못된 설정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을 상담을 통해 다시 고치는 게 좋습니다. 지금 9까지 가고 있는데요. 지금 531로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500회 혹은 501회나 503회까지 계속 진행을 하시면 500회를 기준으로 파라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500회 이상이 지난 다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500회로) 넘어가면 슬러시를 클릭하여 숨기고 파라뷰를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프만 있고 우측에 계산되는 오픈폼을 볼 수가 없는데요. 저는 2000회가 아닌 3000회까지 계산을 했는데 3000회가 넘어가면서 여기 보시면 0.0004에서 0.0005로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회에서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2000회까지 계산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슬러시 바를 내리고 스타트 파라뷰를 클릭하여 파라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베를린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한국도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라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이스 타입을 디컴포즈 케이스로 바꾸고
디컴포즈 케이스를 바꾸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 위에 있는 필터를 P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P에서 U로 바꾸고 XYZ 시점 두 번째를 클릭합니다. 500회까지 결과를 고르면 브라우저에서 파라뷰 폼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선택해 있고요. 그런 다음 스킵 제로 타임에 체크박스를 해제 후 리프레시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넥스트 프레임을 클릭하고 옆에 타임에 0부터 3000까지 되어 있고요. 저는 3000번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으로는 500회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지금 단계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수직 모양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단축키 중에 네 번째 슬라이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은 디폴트로 Y축을 중심으로 슬라이스가 되었는데요.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그럼 슬라이스 1에 대한 디폴트로 P 정적 압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U로 바꿔줍니다. 오픈을 클릭하여 지오메트리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 아래에 프로젝트 파일을 클릭하시고 Alt 2에 1905 지금 같은 경우에는 190529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90529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오픈 폼, 그 다음에 컨스턴트 트라이 서피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에어컨을 숨기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에어컨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에어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채로 모니터 모니터 1, 2, 3, 펄슨 1, 펄슨 11, 6 네, 이렇게 하시면 다 된 것이고요. OK를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해주세요. 지금 사람과 모니터가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러온 지오메트리를 하나씩 클릭하여 Surface with Edges, Solid Color, Edit 클릭, 검정 선택 OK, Opacity는 모니터는 0.1,
그리고 사람은 0.3을 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PC 모니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STL은 솔리드 컬러로 변경하고 리프레젠테이션은 서피스를 서피스 엣지로 변경하고 에디트는 검정을 변경, OK 클릭하고 어큐퍼시는 PC이기 때문에 0.3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 서피스 위드 엣지, 솔리드 컬러, 에딧, 검정, OK 0.3. 그런 다음 모니터, 서피스 위드 엣지, 솔리드 컬러, 에딧, 검정, OK. 그런 다음 오팍시티는 모니터링이 0.3이죠. 0.3 클릭. 그리고 PC 모니터 2는 서피스 위드 엣지, 솔리드 컬러, 에딧, 블랙, OK 0.3. 그리고 PC 모니터 서피스 위드 엣지, 솔리드 컬러, 에딧, 검정, OK. 그리고 0.3. 펄스이니까 서피스 위드 엣지, 솔리드 컬러, 엣지, 검정색, OK. 그리고 오팍시티는 제가 실수했네요. 사람을 0.3으로 하고 모니터를 0.1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반대로 했습니다. 수정해 볼게요. 0.1, 그 다음에 0.1, 또 0.1, 0.1, 그리고 0.1, 0.1, 그리고 사람은 검정 잘 됐고요. 사람을 0.3으로 합니다. 다음에 사람에서 서피스 위드 엣지스, 솔리드 컬러, 에딧, 블랙, 검정, OK. 그리고 사람은 0.3. 또다시 다음 사람은 서피스 위드 엣지스, 솔리드 컬러, 에딧, 이게 솔리드 컬러로 하고 에딧, 검정, OK. 그리고 에딧은 블랙 다 됐고요. 0.3. 그리고 서피스 위드 엣지스, 솔리드 컬러, 엣지스, 블랙 0.3. 다음은 서피스 위드 엣지스, 블랙, 솔리드 컬러, 에딧하고 검정색 선택 OK. 그런 다음 0.3. 자, 이렇게 보시면 약간 파랗긴 한데 이게 파란색은 아마 좀 이 데이터에 뭔가 색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제 지오메트리 변경은 잘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파라뷰점 폼으로 옮긴 다음에 바탕 색깔도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파라뷰점 폼을 클릭하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편집을 하는 원본 객체입니다. 파라뷰점 폼은 지금 분석하고 쪼개고 편집하는 이 원본의 객체를 파라뷰점 폼이라고 지정합니다. 파라뷰점 폼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좌측 하단 끝까지 내리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싱글에서 그레디언트로 변경합니다. 만약 이게 안 찾아지시면 이쪽에 있는 톱니바퀴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자세한 옵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싱글 컬러를 그레디언트로 변경합니다. 컬러의 위를 흰색 컬러로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그리고 컬러 툴을 클릭해서 여기 HTML 번호에 00324를 적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색깔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로축뿐만이 아닌 가로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의 네 번째 지금 파라뷰점 폼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의 네 번째 슬라이스를 클릭하시고 위로 올려서 지금은 기본으로 Y축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Z 노멀을 선택해서 가로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방금 불러온 지오메트리 기준에서 허리춤까지 내린 다음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만든 슬라이스 2도 역시 P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T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T는 온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바 모양이 온도의 표시인데요. 지금 절대 온도인 켈빈으로 나타내서 일반인들이나 고객 대상으로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캘큘레이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알아보기 쉬운 섭씨 온도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럼 캘큘레이터를 클릭하고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리조트 어레이 네임이 있는데 이것을 T1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 줄은 입력 공식입니다. T-273.15로 변경해 줍니다. 켈빈 온도에서 273.15를 빼면 우리가 잘 아는 섭씨 온도로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뀐 섭씨 온도로 해서 좌측 하단에 있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튜토리얼에서는 좌측 하단에 제 얼굴이 떠 있기 때문에 상단 좌측 상단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좌측은 온도, 좌측 상단은 온도, 우측 상단은 유속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유속에 대해서 3, 4원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스트림 트레이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브라우저의 파라뷰 폼을 클릭하고 상단에 8번째 단축키인 스트림 트레이서를 클릭합니다. 이게 물결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흰 텍스처는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핵심 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해상도가 높은 스트림 트레이서가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휠바를 눌러서 하단에 보시면은 레졸루션 여기 레졸루션하고 색 컬러링 바로 위에 레졸루션이 있는데요. 해상도라는 뜻입니다. 해상도를 20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이라는 해상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은 실들이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상도는 알맞게 지금 개수가 있는데 실이 너무 약해서 비주얼적으로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필터를 클릭하고 알파베티컬 그런 다음에 큐브를 클릭하여 좀 더 입체적으로 효과를 줘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튜브의 사이즈가 너무 굵어서 미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 여기 옆에 있는 레디우스를 0.118에서 0.02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변경 사항이 바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튜브도 디폴트 값인 정적 압력, 프레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유속인 U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이 잘 되었고요.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해줄 것은 이 온도와 유속을 좀 더 세련된 색깔로 변경하고 알아보기 쉽게 변경을 한 뒤에 지금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변화의 구간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변경해주는 리스케일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색상 스타일을 변경시키기 위해 슬라이스 1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에딧 컬러 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딧 컬러 맵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있는 Save to Preset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OK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두 번째 페이지쯤에 있는 블루투 레드 레인보우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클로즈를 클릭해서 창을 닫아줍니다. 또 하나 변경한 사항은 이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색상 분포도를 바꿔줄 때 또 하나 변경한 사항은 변경할 품목은 Number of Table Values를 256이 아닌 40으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서 보는 것 같이 변경 구간이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분석하거나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방금 변경한 것은 슬라이스 1이지만 슬라이스 1과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튜브 1 또한 비슷한 스타일로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효과를 가진 필터를 다 적용시킨 후에 맨 마지막에 온도면 온도, 온도팀면 온도, 유속이면 유, 그래서 한 번에 변경해 주시는 것이 업무하는데 시간의 로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1을 클릭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Edit Color Legend Properties를 클릭하여 여기 보이는 U Magnitude 이 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클릭한 후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가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자세한 선택까지 보이게 합니다. 컴포넌트 타이틀을 여기 보시면 타이틀 컨텍스트에서 U 다운 줄에 매그니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알아보기 쉬운 M per second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밑으로 내려주셔서 라벨스에서 오토매틱 라벨 포맷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클릭하여 체크박스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그 밑에 라벨 포맷 그리고 레인지 라벨 포맷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끝부분이 1F로 끝나도록 변경해 줍니다. 그런 다음 어플라이를 클릭하고 OK를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U 미터 퍼 세컨드로 잘 알아보기 쉽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슬라이스 1 그리고 튜브 1 두 개의 필터에 대해서 스케일 범위를 좁혀주는 단계를 배워보겠습니다. 상단에 이 스케일 두 번째 버튼인 Rescale to Custom Data Range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0에서 0에서 최대값을 2로 선택한 후 리스케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루2 레드 레인보우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클레우스를 클릭하여 창을 닫아줍니다. 또한 넘버 오브 테이블 밸류를 256에서 40으로 변경 후 보시면 지금 온도 범위가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튜브를 끄고 보시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케일을 클릭하여 온도 범위 또한 22에서 31로 변경해서 리스케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까 숨긴 튜브 1의 눈동자를 클릭하여 완성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게 완성된 그림입니다. 창문 두 군데 근처와 중앙천장에는 유속이 비교적 빠른 편이나 여기 보시면은 유속이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s 이상이기 때문에 고온 바람의 영향으로 창문 근처는 더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UV의 유속은 굉장히 세고 하지만 온도는 지금 30도, 31도 이상으로 굉장히 더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벽은 유속이 느리지만 더운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 시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유속은 짙은 파란색은 거의 0.05도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대신 온도는 지금 보시면 22도 언더로 해서 사람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근처는 유속이 빠름으로 환기가 잘 되는 편이지만 매우 더운 것이고요. 그런 반면에 맨 끝 반대편의 벽 쪽에 있는 회사원 근처의 공기는 유속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대신 온도가 차가워서 시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이 500회까지 계산한 내용이고요. 다음 단계로 보여드릴 것은 일단 먼저 어플라이를 누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배울 것은 500회가 아닌 3000회까지 혹은 2000회까지 계산한 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복습 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것은 2000회까지의 계산이기 때문에 2000회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타임에서 2000회를 선택합니다. 2000회가 아닌 1000회나 1500회까지 계산하셨다면 1000회 혹은 1500회 가장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슬라이스 1과 캘큘레이터 1 그리고 튜브 1을 눈동자를 클릭하여 숨겨줍니다. 또한 여기 는자 박스를 클릭하여 아까 500회까지 계산한 결과를 숨겨줍니다. 그런 다음 아까 지오메트리를 불러올 때 클릭했던 오픈을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픈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파일이 있는 위치 프로젝트 파일스를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example 에너지 플러스 alt2 190529에 그러니까 3000번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저는 이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폼을 클릭하여
지금 불러온 상태인데요. 아직도 회색 박스인 이유는 상단에 솔리드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로 바꿔보겠습니다. 유로 바꾸면은 지금 바로 유속을 표현하는 색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슬라이스를 클릭하여 어플라이를 클릭하면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 Y 기준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축을 클릭하고 어플라이 클릭하고 슬라이스에 생기면은 P를 U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파일 단계는 지금 보시면은 지오메트리 파일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그리고 파라뷰.폼의 포맷 또한 처음에 선택했던 500개 계산을 연습할 때 이미 설정했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고, 지금 불러온 파라뷰.폼을 선택해서 다시 가로축 슬라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후에 지금 할 것은 디폴트인 Y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Z 노멀을 선택하여 가로축을 만들어 줄 것인데요. 허리춤까지 위치를 이동한 후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로축 역시 디폴트 값인 정적 압력 정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가로축에서는 온도를 보고 싶기 때문에 T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T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개 계산했을 때 연습했던 것처럼 캘큘레이터를 이용하여 섭씨 온도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캘큘레이터 계산기를 클릭하고 리전트 대신 T1 클릭하고 다음 줄에는 T-273-15를 입력한 후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절대 온도인 켈빈 온도 대신 22에서 37도 범위까지 우리가 잘 아는 섭씨 온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파라뷰.폼으로 돌아와서 다음에 할 것은 스트림 트레이서를 클릭하여 트레이서를 만듭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하시고요. 그럼 스트림 트레이서의 해상도는 여기 보시면 레졸루션에서 200으로 변경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아까처럼 필터스를 클릭하여 알파벳 스피커를 클릭하고 튜브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불러왔을 때 튜브가 마치 거대한 터널처럼 굉장히 굵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0.118을 0.02로 변경한 후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현재 지금 색깔이나 그런 스타일이 지금 잘 알아보기. 그럼 다음 단계는 지금 만든 슬라이스랑 튜브 모양을 꾸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단에 Edit Color Map을 클릭하고 그 전에 슬라이스 3로 선택해서 이동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변경할 것은 U라는 유속의 값을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Save to Preset을 하고 OK를 클릭하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블루투 레인보우를 클릭한 다음 클로즈를 선택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불러온 것에서는 지금 밸류즈가 40이었던 것을 그대로 불러왔네요. 다음으로 할 단계는 Rescale to Custom Data Range를 클릭하여 내가 원하는 범위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500회 계산처럼 0에서 2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란 부분이 너무 많아. 잠시 튜브를 꺼보겠습니다. 파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안에 있는 유속의 결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리스케일을 클릭하여 1.5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드네요. 그럼 1.2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0.8로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낮춰서 0.6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알맞을 것 같은데요. 다시 튜브를 켜서 모양을 보시면 근데 튜브가 지금 스타일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튜브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에 Save to Preset을 클릭하시고 팝업창에서 OK를 클릭하십니다. OK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두 번째 페이지쯤에 블루투 레인보우를 이게 왜 반영이 안 되는지를 이유를 찾았는데요. 튜브 툴을 만들고 나서 기본값인 정적인 프레셔로 아직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를 U로 변경해 주시면 일단 범위 빼고는 지금 40개의 블루투 레인보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케일만 해서 수정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브2가 선택된 상태에서 두 번째 리스케일을 클릭하시고 0에서 아까 했던 0.6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빠른 유속부터 해서 그 사이까지 유속의 변화가 지금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아니면 슬라이스 1을 지우고 캘큘레이터 툴을 지우면 지금 밖에 덥고 빠른 바람이 유니까 밖에 빠른 바람이 들어와서 벽 쪽 천장으로 한번 소용돌이 치면서 속도가 확 꺾여서 회사원들이 있는 이 위치의 유속은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기 시뮬레이션을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계산한 케이스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예지만 다음에 작업할 CFD 자연환기 1에서는 좀 더 나은 케이스를 가지고 연습할 예정입니다. X박스를 클릭해서 완료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 슬라이스 3와 캘큘레이터 2를 클릭해서 여기 두 번째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 효과를 주면서 결과를 꾸며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드린 것은 TM 비딩에서 자주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린 것으로 만약 디자인적인 혹은 색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스타일로 이런 색상 변화라든지 이런 필터도 지금 클릭하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꾸며서 좀 더 연습을 가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튜토리얼은 에너지 플러스를 사용한 그러니까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인데요. 이번에 했던 수업이 너무 어렵다면 먼저 에너지 플러스를 사용해서 혹은 일조 시뮬레이션 사용해서 좀 더 쉬운 것을 연습하시다가 다음 단계로 이와 같은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연습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건물 에너지 플러스를 이용해서 기후 데이터를 반영한 건물 에너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자연환기 시뮬레이션인데 이번과는 다른 스케치업을 불러와서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